서울 책 보고 온라인 프로그램 어디서든 책 보고 북콘서트.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를 맡은 맛있게 책 읽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2020년 우수 출판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선정도서와 함께하는 어디서든 북콘서트. 우수 출판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은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미발간된 국내 우수 출판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 책보고에 오시면요, 다양한 우수 출판 콘텐츠 제작 지원 도서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뒤에 보이시죠? 예, 저희가 예쁘게 책장 짜가지고 전시도 해놨습니다. 많이 보시고요, 좋은 책 많이 읽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2020년도 상반기 출간된 우수 출판 콘텐츠 제작 지원 선정도서 별에서 온 엄마, 예, 작가이신 고수산나 작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실게요. 고수산나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끼리 인사를 좀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고수산나입니다. 본명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동화작가 고수산나이고요. 본명도 고수산나입니다. 아, 진짜요? 네네. 아, 그렇군요. 사람들이 네. 혹시 필명이 아니냐, 이름이 특이하다 네. 이러는데, 전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이름을 고수산나라고 지어서 따로 지은 이름이 아니라 제 이름 고수산나인데요. 아버지가 성견 지명이 있으신 건지 이렇게 네. 작가가 되다 보니까 이 고수산나란 이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제가 작가가 된 이후에도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고수산나 작가님과 하는 오늘 북콘서트 기대가 됩니다. 일단 데뷔가 언제 하신 거죠? 네, 저는 1998년에 등단을 해서, 예, 그 좀 젊은 나이에 등단을 했어요, 제가. 진짜 10살 예. 정도에 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등단해서 동아를 쓴 지는 23년 됐고요. 와. 네. 그래서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저는 계속 글을 썼어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 열심히 글을 쓴 덕분에 지금 100여 권이 넘는 동화책과 그림책을 썼습니다. 100여 권이 넘어요? 정말. 그럼 여기에 진짜 그러면은 순위에 든 친구들이 오늘 약간 최근에 나온 책으로 예, 예. 제가 가져왔고요. 작가님 작품 교과서에도 실려있죠? 네. 자랑 좀 해주세요. 좀 이렇게 교과서에 실려 있는 지가 여러 편이 꽤 오래됐어요. 오.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부터 네. 지금 대학생 된 아이들까지 아마 제 책을 국어 교과서, 도덕 교과서에서 다 배웠을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뭐 제 책을 안 읽고 졸업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시험도 억지로 봐야 됐고 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책을 다 읽었을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책 제목 어떤 게 실려있나요? 여기 이제 나중에 소개가 되는데요. 여러 편이 실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절판된 책도 있고, 네네.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판매된 책도 있고, 책 내용이 교과 과정에 따라서, 교육 과정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제가 운이 좋게도 네. 계속 실리게 돼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그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또 그 밑에 올라오는 우리 학생들까지 계속 이제 제 글을 읽게 됐어요. 가장 먼저 오늘 메인 자리에 있는 이 책이랑 먼저 좀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별에서 온 엄마. 작가님 최신 작품이지요? 네, 예, 어떤 책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별에서 온 엄마는, 네. 엄마가 치매에 걸린 한 가족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아닌 젊은 엄마. 그러니까 어린 초등학생 남매를 둔 엄마가 예. 그 치매에 걸려서 겪는 그 과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더 이상 엄마가 될 수 없는 거죠. 치매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힘든 상황을 접하게 되는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를 네. 그린 거고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그 힘든 일들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또 어떻게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고요. 또 이 책을 통해서 엄마가 이제 더 이상 엄마가 되지 못했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사실 치매는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맞아요. 돼야 맞아요. 되거든요. 예. 근데 그래도 다른 질병과는 달리 치매는 유독 그 가족들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저는 가족이 가진 힘, 가족의 사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별에서 온 엄마는 초등학교 아이의 엄마가 치매에 걸린 얘기예요. 예. 그러면 이 주제 선정하실 때서 조금 많이 고민을 많이 하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요즘에 치매가 워낙 관심사다 보니까 네. 그 노인의 치매를 다룬 드라마라든가 책이 굉장히 많죠. 많이 나오고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아주 젊은 엄마, 초등학생 남매를 키우는 젊은 엄마가 이렇게 치매에 걸렸을 때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까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왜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아빠는 슈퍼맨, 엄마는 슈퍼우먼 이렇게 늘 한없이 강하고 한없이 이렇게 베풀어주는 부모님을 생각하는데 네. 사실 부모님도 나약한 인간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플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병이 들 수도 있고 또 다칠 수도 있는데 그런 것 중에서 젊은 엄마의 치매라는 것은 한 가정을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는 시련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치매라는 게 치매라는 질병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잃어가는 것이거든요. 네. 잃어버려지는 거. 그래서 이 잃어버린 것들을 가장 잘 지켜줄 수 있는 게 가까이 있는 가족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까. 그리고 치매라는 황당하고 어려운 시련이 닥쳤을 때 네. 아이들이 어떻게 이 가족들이 이겨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한 번쯤 이 책을 통해서 깨닫고 가족의 소중함, 가족의 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사실은 우리 하루하루가 네. 평범한 일상이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범한 매 순간순간을 아이들이 소중하게 좀 생각해주고 기억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별에서 온 엄마는 지금 40대로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아직 어린 두 아이도 있고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그 가정이 어떨지, 그 집은 어떨지 우리가 상상을 못 했는데 뭐 취재나 이런 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실제로 예. 제 주위에 치매에 걸린 분들이 꽤 많아요. 물론 노인분들이 많긴 한데 네네네. 요즘에 가장 많이 이렇게 급속하게 늘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도 젊은 사람의 맞아요. 치매라고 해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젊은 사람 치매가 많이 생긴다고 해서 주변에 치매로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을 제가 좀 취재를 하고 예.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심하게 좀 고통받는 가족이 바로 노인보다는 젊은 가족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젊은 사람들의 치매는요, 어떤 사회적인 이런 뭐 센터라든가 돌봄 시설이 많이 없어요. 그럴 노인들을 것 위한 같아요. 거는 그죠. 많은데, 예,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이제 센터도 취재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을 위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이 짊어진 고통이 더 크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에서 취재하면서 이 이야기를 좀 더 보충해서 이렇게 더 쓰게 됐어요. 제목이 별에서 온 엄마입니다. 제목은 어떻게 짓게 되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 엉뚱한 말이나 행동을 하면 넌 어느 변에서 왔니? 어느 별에서 왔니? 아니면 정신이 안드로메다에 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뭐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2차원이 아니야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었고 또 이제 여기서 나오는 엄마가 꿈이 천문학자예요. 천문학자. 네, 그래서 그 어렸을 때 별을 사랑했던 엄마 그리고 별에 관심이 많았던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엄마의 기억은
별로 갔을까? 어느 별로 갔을까? 이러면서 이제 엄마에 대한 그 아픔을 생각하게 됐을 때 아하. 그 제목과 이렇게 연결해보는 그런 의미로 제가 이렇게 별에서 온 엄마라고 지었고요. 네.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제목이 먼저 떠올랐거든요. 네네. 별에서 온 엄마. 엉뚱하고 아이들에게는 치매에 걸린 엄마가 너무 엉뚱하고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별에서 온 엄마 제목을 먼저 지은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는 스토리를 제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맞게 이야기를 꾸며 나가게 됐는데요. 제목을 먼저 정한 경우는 저는 별로 없는데 네. 이 책만은 딱 제목이 먼저 떠올랐어요. 예, 이거 외에도 또 많은 책 쓰셨죠? 이제 우리 자랑 한번 해볼까요? 100권이 넘게 쓰셨는데요. 먼저 소개를 해보면 예. 이제 이게 우리 반에 천사가 있다라는 책은 교실에 반에 진짜 날개 달린 천사가 있다는 어떤 미션을 받게 돼요. 오. 꼬물꼬물 글자 벌레로부터 미션을 네. 받게 돼서 교실에 있는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천사를 찾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우리 네. 교실에 진짜 천사가 네네, 있으니까 네. 찾아보라는 거예요? 네, 네. 어머나,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이 책 홍한 쪽도 나누어요는 네. 이제 초등학교 지금 4학년 1학기 국어교과서에 실려 있는 이 일부 내용이 실려 있고요. 네. 이 책은 나눔과 기부 또 봉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그리고 네. 이 책은 삽살개 이야기는 네. 제가 제일 처음으로 낸 책이에요. 창작 아하. 동화책인데 예.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많은 걸 잃었는데 그때 네. 삽살개도 많이 죽였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이와 삽살개의 이야기를 제가 음. 책으로 낸 것이 이 삽살개의 이야기고요. 삽살개 이야기 굉장히 강렬해요. 주인공 아이가 얼굴 굉장히 강렬한데 궁금합니다. 예, 삽살개를 싹 안고 있는데요. 우리 전통 강아지죠. 네네. 예.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동물원 친구들이 이상해 이 책은 네. 동물원에서 생기는 동물들 납치 사건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 내면에는 네. 과연 동물원에 사는 동물들이 행복할까? 아하.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진 않을까? 예. 요즘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물복지 차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관심이 많아서 이 동물원 친구들이 이상의 책을 쓰게 됐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 꼬마 시장과 원자력 발전소 책은 이제 여기에 나온 친구가 네. 시장이에요. 이 도시의 시장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시장. 네네, 예, 시장이 예. 돼서 오. 이제 마을을 이끌어 가는데 이제 여기서 원자력 발전소에 관한 어떤 정보도 주면서 이제 아이들이 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배워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책이 있지만 이제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제가는 제일 처음에 어떻게 동화 작가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니까 직업이 없었던 거죠,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 엄마가 되다 보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수산나라는 되게 특이하잖아요, 이름이 어쨌든. 맞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기억도 잘 예쁘고. 해주는데 다들 한 번씩 이름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는데 제 이름이 없어진 거예요. 결혼을 하고 아기 엄마가 되다 보니까 네. 다들 누구 엄마. 또는 몇 호 아줌마 세대 여보 이렇게만 되고. 하니까 아하. 고수산나라는 이름이 너무 나한테는 멋진 이름이 있는데 네. 없어진 거예요. 어느 날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집에 오는 우편물마저도 저한테 우편물 올 게 없는 거예요. 고수산나라는 이름으로. 그런 생각에 사는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게 왔어요. 아, 그래요? 네네. 예. 그래서 늘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으면서도 눈물이 나고 그래서 우울증이 되게 심하게 와서 어느 날 안 되겠다. 내 고수산나라는 내 멋진 이름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제 세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네.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뭘까? 그나마 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글 쓰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를 네. 생각했더니 바로 이제 책을 읽고 아하. 글 쓰는 거.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거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서 책 읽고 글 쓰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아하. 생각했어요. 내 이름을 지킬 수 있는 나만이 네.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글을 쓰는 거였는데 글 쓰는 직업은 되게 많잖아요. 여러 가지로. 맞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아기를 키우는 애 엄마였기 때문에 이제 동화책도 많이 읽어주다 보니까 이제 동화 작가가 돼서 등단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 이제 계속 동화를 쓰게 됐습니다. 정말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서 굉장히 공감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나의 이름이 결혼하고 나서 언젠가부터는 어느 순간 없어졌을 때 그 외롭고 고독함 이런 것들 제일 처음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그리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하셔서 결국엔 동화 작가라는 길을 네. 아주 훌륭하게 오셨네요. 동화 작가를 하시고 나서 초등학교나 아니면 이런 도서관에서 관련 강연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라디오도 오랫동안 DJ 하셨고요. 특히 강의를 진행하시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기억에 남는 얘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예전에 지방에 한 학교에 강의를 갔었는데 네. 어떤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은 작가니까 네. 날마다 책을 읽느냐고. 그래서 근데 아이들한테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솔직하게 선생님 작가지만 매일 책을 읽지는 못한다. 아하. 특히 오늘처럼 네. 이렇게 멀리 이렇게 오는 날에는 아침 일찍 출발해서 밤에 들어가기 때문에 책을 읽을 시간이 없고 이렇게 피곤해서 그냥 자게 된다 이랬더니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작가가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리 피곤해도 네. 자기 전에 꼭 책 한 권씩을 읽고 잔다고 훌륭하네요. 그러면서 네. 책 읽을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인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계시던 그 학교 선생님들도 엄청 웃으셨는데 네. 전 되게 민망했어요. 반성도 하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 잘못했다. 이제 반성하고 더 열심히 읽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요. 큰 깨달음을 얻고 네, 오셨네요. 다시 최근 작품 네. 별에서 온 엄마 얘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에서 온 엄마, 이번에 내신 책을 읽고 가족들이나 아니면 우리 어린 친구들이랑 같이 읽으시는 엄마 어떤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동화 작가로서 동화책을 쓰고 있지만 네. 부모님들이 동화책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이들한테는 책을 읽어라 하고 본인들은 이제 이렇게 책을 안 읽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같이 아이들하고 같은 책을 읽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서로의 관심사도 알게 되고 서로 생각이 다른 것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서 우리 가족이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지 그걸 한번 서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뭐 네, 두 네. 가지도 좋고 세 가지도 좋고 아마 제 생각에는 부모님이 생각하는 거랑 자녀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가장 행복했던 때가 이렇게 다르지 않을까 싶고 또 이렇게 이런 행복했던 순간들을 곱씹어 보면서 네. 가족의 소중함을 좀 더 애틋했던 부분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네. 고수산도 선생님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게 있으세요? 100편까지 한 10,000편까지 쓰실 거예요? 저는 네. 제 꿈이 원래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네. 그 말괄량이 삐삐를 쓴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이거든요. 예. 그 린드그렌처럼 할머니가 될 때까지 네. 글을 쓰는 게 제 꿈이고요. 그리고 원래는 지금 하반기에 여러 계획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가을에 원래 이렇게 각 학교나 도서관 찾아가서 작가의 만남 행사가 네.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기도 지금 온라인 북콘서트를 하듯이 지금 어떻게 될지 결정이 못 됐어요. 그러니까 네, 취소하는 학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아이들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상태에서 하자 이런 학교도 있어서 네. 지금 그거 계획은 아직 미정이고요. 그리고 가장 또 안타까운 게 제가 해년마다 동화책이 부족한 나라에 가서 동화책 나눠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NGO 단체와 함께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제 동화책의 저작권을 기부해서 이제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직접 가지고 가서 아이들과 작가의 만남도 하면서 그 책을 나눠주는 프로젝트를 하는데 네. 그런 좋은 사업들이 지금 코로나로 하지 못하게 돼서 이제 계획이 못하게 돼서 좀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열심히 이제 밀려놓은 거 이제 지금 역사 동화도 준비하고 있고 네. 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것들을 이제 열심히 집에 콕 박혀서 열심히 쓸 예정입니다. 이게 좀 신뢰가 되는 부탁이 아니라면 우리 고수산 선생님 목소리 너무 좋잖아요. 작품 중에 혹시 저희에게 조금 목소리로 읽어주실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좀 무리한 부탁이 아니라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네.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가장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쓴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그럼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인공인 하진이가 쓴 일기 내용입니다. 네. 아빠가 그랬습니다. 가족에게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고. 아이가 아픈 가족, 한쪽 부모만 있는 가족,
서로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 자식이 없는 가족. 그 중에서 우리는 엄마가 아픈 가족입니다. 엄마가 건강하다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니까요. 엄마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해도 엄마가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려도 우리가 가족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요. 우리 가족은 엄마를 평생 돌볼 것입니다. 엄마라면 우리 가족 누구 하나가 아프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가족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가족은 엄마가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뒷바라지하고 참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엄마라는 이름이 우리 가족을 여기까지 이끌고 왔습니다. 엄마가 치매에 걸린 지금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엄마를 가족으로 만들 차례입니다. 작가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까 정말 그 가족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정말 하게 만드네요. 예, 너무 좋고요. 별에서 온 엄마 고수산나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니까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더 생각하게 하는 아주 그냥 가슴 찡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왜 이렇게 끝에 가면서 울리고 그러세요? 아, 정말. 네. 별에서 온 엄마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요. 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님. 이 책 너무 좋은데 우리 댓글 이벤트 하나 할까요? 아, 네, 좋습니다. 예, 이 작품 읽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지금 나가고 있는 이 영상 밑에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별에서 온 엄마 동화가 궁금하신 분 저희가 고수산나 작가님 동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아, 오늘 함께한 시간 보내면서 용기도 얻고 따뜻한 희망도 얻고 그리고 다시 한번 가족의 사랑을 또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